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MIT 건축학과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우재훈입니다. 우선 여기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 또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해커스 어학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진학하였고 연세대에 와서는 5년제 코스인 건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하였고 제 학점은 4.3 만점에 3.81입니다. 운 좋게 17년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요. 군대는 카투사를 나왔는데 카투사에서 통번역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제 토플 점수는 110점이고 GRE는 버벌 160, 퀀트 170, 그다음에 라이팅 4.0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석이긴 하지만 GPA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GRE뿐만 아니라 나중에 졸업 마지막 학년 때도 학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입대 전에는 3.5 정도였는데 입대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4.1 이상의 학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유학 자체가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지금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도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 필요했고 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유수의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 시야를 넓히고 싶고 또 제 최종 목표인 국제적인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국제적인 경쟁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유학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졸업 학년 때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유학 준비만 했습니다. 할 때는 되게 불안했는데 이제 다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내가 왜 유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결국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쓸 때 큰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6개의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최상위권의 대학들은 10위권 정도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랭킹이 바뀌는 거는 그 해의 평가 방식이나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10위권 내는 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최종적으로 MIT, 코넬, 콜롬비아에 합격하였고 나머지 3개 학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 지원하였는데 한 학교에서는 대기자 명단을 받았고 나머지 2학교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준비할 때 하나 붙으면 다 붙고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났을 때는 50%의 합격률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걸 왜 그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 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제가 떨어졌던 학교의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봤을 때 그 합격한 학생들은 최소 3년 이상의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사가 끝나고 바로 지원했기 때문에 일한 경험이 없었던 게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과를 저같이 건축과를 지원하는데 그 건축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다양하고 저희처럼 정시 수시 이렇게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과당 최소 4개 정도의 전형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해 보시고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IT랑 코넬을 보았을 때 순위는 비슷합니다. 코넬은 저한테 14,000불의 장학금을 준다고 했고 대신 TA, RA 기회가 없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5년제 과정을 인정해줘서 석사를 3학기에 끝낼 수 있게 제안을 했습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장학금을 전혀 주지 않았고 연세대학교 5년제 과정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6학기에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MIT 같은 경우에는 입학 후에 첫 학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TA, RA 기회가 많아서 전액 더하기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MIT 같은 경우에는 학풍과 교수진이 제가 마음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IT를 최종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TA는 티칭 어시스턴트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교랑은 다르게 저학년 수업을 직접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사생 신분으로. 그다음에 RA 같은 경우는 리서치 어시스턴트인데 이건 교수의 연구를 돕는 연구원이 돼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9월쯤에 시작을 해요. 과마다 좀 다른데 8월, 9월, 뭐 10월 이렇게 다른데 보통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GRE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1학기 16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6월부터 바로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GRE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적극 권장해 드리는 것은 12월 중순 말을 종착점으로 삼고 매 월별로 내가 뭘 끝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표를 철저하게 지켰고 마지막에는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CV 이력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CV를 작성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커리어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것은 장점이고 어떤 것은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파악해야지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것을 전공과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연결하고 포장시켜서 이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제가 16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의 실라버스랑 과제물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잡지랑 에세이 등으로 채워 넣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연구 활동을 이제 16년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채워 나갔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벌 같은 경우는 저는 이훈종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훈종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간결하고 타이트합니다. 기출 문제랑 적중 문제를 진짜 많이 나눠주시는데 이 적중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또 다른 곳에 시간을 쓰지 않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믿고 따라만 가셔도 저는 숙제만 또 따라가기만 해도 80% 이상은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있고 또 해커스에서 만들어주는 스터디 그룹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혜원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혜원 선생님은 완벽한 세 박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개념 정리, 단어 정리, 기출 문제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한 곳만 보고 가도 만점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종종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걸 봤고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 개념이 잘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걸 종종 봤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영어를 도와주고 수학을 도와주다 보면은 서로 이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애님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애님 선생님은 이제 많은 주제를 체계화된 템플릿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제 지문의 오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GRE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오류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중요 표현과 다양한 어떤 지문 또 수거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찾아내는 방법을 습득하게 도와주시고요. GRE 라이팅은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오묘합니다. 이 GRE 라이팅이 템플릿을 외우기도 쉽지 않고 외운다 한들 그게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토플이랑 다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애님 선생님 수업이 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라이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버벌이 세 개 중에 가장 어려웠는데 제가 160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진짜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특히 단어 같은 경우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짜 외워도 계속 나오고 또 사람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훈정 선생님께서 적중 문제를 많이 내주신다 했잖아요. 거기서 SATC 문제를 진짜 통째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은 답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외웠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GRE에는 문제 은행식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많을 때는 진짜 많고 없을 때는 없고 이런데 좀 운이 따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ATC 문제가 세네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또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통째로 똑같은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운이 좋았죠. 또 이게 진짜 집요하게 외우다 보면은 그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이실 겁니다.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거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문을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단어를 모르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틀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찍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시간씩 하루에 두세 시간씩 예습 복습하다 보면은 단어가 외워지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단어집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단어 부교재가 있어요. 그 부교재를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페이스에 맞춰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덧 다 한 권을 다 외우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페이스 밟고 또 따로 2번 더 봐서 총 3번을 단어집을 봤습니다. 토플은 각 파트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중에 파는 그 해커스 책들 있잖아요. 토플책 한 10권 이상 본 것 같은데 정규 시리즈 그리고 초록이 복화 그 다음에 액추얼 테스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설이 잘 돼 있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에 가면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시간 재면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노트 테이킹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늘긴 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진짜 좀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늘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을 2번 봤어요. 토플 시험을. 저 기본 실력만 믿고 좀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하나도 안 사용했거든요. 근데 좋은 점수가 낮지 않았고 그 다 2번째 시험 볼 때는 해커스에서 나온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을 한 달 정도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외우니까 또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실 때 또 연습하실 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면 틀려도 바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듬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1일 1주제씩 써봤는데 이게 토플 시험이 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는 거를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가 사회에 이롭나 아니면 뭐 좋은 이웃은 무엇인가 이런 좀 생각 안 해볼 법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거를 짧은 30분에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쓰겠다 이런 것을 좀 내성을 가지시려면 하루에 한 주제씩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GRE 단어 범위가 진짜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RE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GRE 부교재를 보시면 웬만한 토플 단어는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의 인터넷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어떤 분위기나 프로세스를 좀 알아가셔서 시간 관리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은 정보 싸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우 해커스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고우 해커스에 가시면 토플 또 GRE 시험장 정보를 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려주거든요. 어드미션 포스팅 게시판이라고 다양한 전공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례를 올리는 게시판인데요.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합격하였으며 또 어느 학교에는 리젝을 받았고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런 실제 합격생들의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좀 보시면서 자기 과를 타입하세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아니면 뭐 건축 쳐서 좀 비슷한 사례를 많이 찾아봤고 이게 결국에는 한국인들끼리 싸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지원하고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빨리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또 유학 일정 같은 경우에도 뭐 어플리케이션 일정 아니면 뭐 비자 언제 받고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진짜 활발해서 모르는 문제를 GRE 문제 토론 게시판 같은 데 올리면 거의 바로 답글이 달리고 토플 GRE 자료도 정말 많아서 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화 시험지 생성기가 있는데 이거는 해커스 복화책에 나온 단어를 단어 시험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이에요. 또 그거 통해서 단어 시험도 혼자 보시고 또 자료 게시판, 비법 노트 게시판을 보시면 템플릿이랑 또 에세이 자료도 풍부하니까 이를 통해서 좀 모르는 부분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울 준비만 되어 있으면 진짜 부딪혀 보면 다 됩니다. 제가 준비하고 또 합격을 기다리면서 정말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은 막 취직하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러는데 제가 합격 발표 거의 2, 3월 늦으면 4월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안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덕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 또 2번째는 후회할 일을 절대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능이랑은 다르게 한국 수능은 한 판이잖아요. 한 판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거는 건데 미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최소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자신을 그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GRE를 좀 더 공부할 걸, 혹은 뭐 토플 공부 좀만 더 빨리 시작할 걸, 아니면 자기소개서 첨삭 한번 받을 걸, 이런 좀 작은 어떤 후회들이 결국엔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고 최대한 좀 빨리 시작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